자, 계산 특강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칠만 했습니까? 경험 잘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요, 전국에서 최초로 시험을 본 겁니다. 아주 좋은 경험하신 거예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예. 빨리 느낄수록 도움되거든요. 예. 그럼 보세요. 오늘 2페이지부터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왔잖아요. 원래 28회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왔어요. 그럼 1년 뒤에 여러분이 시험 치게 되면 시험지요.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오잖아요. 오늘처럼. 10문제 나오면서 이론 문제가 30문제 나와요. 시간이 많을까요? 부족할까요? 절대 부족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미리 넣게 됩니다. 오늘 경험 잘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계산기는 거의 다 갖고 왔잖아요. 아주 우수합니다. 타 학원에 다른 어떤 수험생도요. 계산 문제 준비하는 확률 10%도 아니고요. 5%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100%입니다. 이걸로 차별화가 되거든요. 출발이 달라요. 분명히 결과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분위기 쭉 둘러보면서 몇 가지를 체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차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혼자 문제 풀기 바빴을 건데요. 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달라요. 어떤 분은요, 잘 두드려요. 굉장히 빨라요. 숙달이 되었어요. 어떤 분은 너를 터져가지고요. 제가 바로 답답해 죽겠어요.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은요. 그런 분들은요, 연습 많이 된다 아시겠어요? 계산기 느리면요, 무조건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계산기를 빨리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도 실력이다. 느린 사람은요, 일단 빠르도록 계속 연습하시고 빠른 만큼 계산 문제 잘 풀게 돼요. 빠른 만큼 학교론 잘하고요. 빠른 만큼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분명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또 지적은 안 할게요. 계산기를 갖고 왔는데 계산기를 안 쓰고 휴대폰으로 써요. 손에 익었는지 모르지만요. 큰일 납니다. 시험장에는요. 휴대폰은 전부 다 별도로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계산기 갖고 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산기요. 또 세 번째는요. 쭉 살펴보니까요. 되게 계산기를 준비를 잘 해왔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연습을 시켜봤거든요. 시켜보니까 이 글씨 보고 두드리는 게 너무 불편해요. 본인도 불편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잘 준비는 해오셨지만 오늘 바꿔 들어가세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우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학습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 머리털라고요. 이런 대박을 처음 봤어요. 이게 뭡니까? 와, 이거. 아니, 제 평생 살면서 저렇게 큰 죽에 섰나 싶은 게, 그거 어디 파는 거예요? 어디요? 예? 어디 팝니까, 이거? 아마 그 죽에는요, 평생 써도 아마 남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문제가, 1년 뒤에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10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좋은 경험 하신 거고요. 그러면, 첫 페이지 계산기 연습, 가로 1번부터 10번까지요. 이 문제가 그냥 여러분들 계산기 손가락 연습하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문제가 뭐냐? 이 10문제가 우리 계산 문제 대부분 계산 흐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과정이 이 흐름을 거의 안 벗어나요. 가감성제, 분자분모. 그래서 거의 계산 패턴은요. 이것이 거의 90%입니다. 90%. 거의 다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따라서 계산 과정은요. 이렇게만 나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 흐름은 이상 복잡하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봐요. 1번부터. 자, 1번은요. 빼기만 나와요.
2억 4천 빼기 2,400만 빼기 1,600만 빼기 9천만 빼기 5,100만. 답은 쉽게 나오죠. 얼마? 5,900 나오죠. 답은 쉽게 나와요. 5,900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냐? 1번 보시면서 혹시 입문과정에서 이거 들은 기억나십니까?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여기 바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했어요. 영업수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수지 계산은요, 이렇게 빼기가 바빠요. 빼는 것만 계산하시면 돼.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 보게 되면요, 괄호가 2개 나와요. 그래서 10% 곱하기 0.4 플러스 30% 곱하기 0.6이다. 이것도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2번 얘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이것도 이미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요, 부동산 투자에서요. 기대 수익률입니다. 입문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계산 문제를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2개 곱한다. 기억납니까? 뭐 곱하기 뭐? 확률 곱하기 수익률. 자, 바로 괄호가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이것을 가중평균하는 것이 바로 괄호 2번 흐름입니다. 2번 흐름은요,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그러면 얘는요, 기대 수익률 이외에도 두 번째 3방식에서 감정평가 3방식에서 자, 수익환원법이 있습니다. 지난주 3방식 틀을 잡아드리면서 이 단어는 기억나실 거예요.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요, 환원율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더 안 쓸게요. 여기서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이것도 다 A급인데요. 이런 것들을 계산할 적에 꼭 2번처럼요. 괄호 곱하기 괄호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계산해가 몇 프로 나와요? 22% 나오죠. 0.22 해서 22%입니다. 다음에 3번요. 자, 3번은 분모 분자죠. 분모가 4천만 원, 분자가요 800만 원 빼기 480만 원 더하기 200만 원입니다. 답은 간단히 나오죠. 몇 프로? 13% 나와요. 그럼 결국 분모가 숫자 1개 나와, 분자가 숫자 3개 나와. 요 흐름이요, 아주 중요한데요. 어디서? 부동산 투자에서요. 바로 지분 수익률 계산입니다. 항상 A급입니다.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 자, 영업수지, 기대수익률, 환원율, 지분 수익률, 이거 모두가 특 A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앞으로 계산하면요, 이렇게만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손가락 연습이 아니에요. 늘 쓰이는 것들입니다. 괄호 5번입니다. 4번입니까? 4번. 4번요. (4번은요) 곱하기 나누기죠. 4억, 자, 곱하기 분자분모, 자, 100번에 145 나누기 1450입니다. 자, 이 흐름은 뭐냐? 일단 계산과 답은 얼마 나와요? 4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특히 3방식 중에서요, 이제 원가법 한번 들어보셨죠? 원가법. 원가법 중에서 특히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계산 문제는 무조건 4번처럼 식이 꼭 나옵니다. 이렇게만 나와요. 다음에 5번요.
일단 5번은요. 시간도 걸렸고 생소했고요. 계산도 잘 안 되고 조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여러 문제 푸시면서 바로 5번과 10번입니다. 5번, 10번이 대부분 계산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좀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5번과 10번이 자 답도 틀릴 수가 있고요. 또 시기 기니까요. 이런 것들은요. 평소 연습을 자주 해가지고 빠르게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5번은요. 길잖아요. 8억 8천 곱하기 0.4 1.1의 1성분의 1 플러스 6억 6천만 원 곱하기 0.6 곱하기 1.1의 1성분의 1입니다. 자, 이 과정은요. 정답이 6억 8천만 원 나와요. 그러면 꼭 이렇게 계산한 게 어디서 나오느냐? 부동산 시장에서요. 시장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오로지 정보가치 구하시오. 그래서 이 정보가치 계산 문제에서는 꼭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정보가치. 이것도 A급입니다. 다음에 6번과 7번입니다. 6번, 7번 묶어주고요. 왜? 분자분모, 분자분모 4줄. 둘 다 4줄 공식입니다. 분자분모가 4줄입니다. 의외로 잘 나옵니다. 4줄이요. 그러면 6번에서 자 4줄 분자분모는 주로 입지선정 이론에서 바로 입지계수 약으로 LQ가 돼요. 이 계산 문제에서는 무조건 4줄 분자분모가 나와요. 그 다음에 7번요. 같은 형태죠. 그럼 7번은 뭐냐? 수요 공급율입니다. 수요 공급율에서 특히 탄력성 계산 문제예요. 탄력성 계산 문제에서도 4줄짜리 분자분모가 잘 나옵니다. 그럼 참고로요. 6번 볼까요? 4줄 나옵니다. 그러면 2000, 1400, 250입니다. 2000, 1000, 400, 250입니다. 얘도요, 숙달하시면요, 편해요. 그러면 이렇게 4줄만 나왔다면 무조건 약분하자. 자, 최우선적으로 약분을 먼저 합니다. 약분하시죠. 약분하면 몇 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약분해 주고요. 약분하면요. 5, 5, 25, 5, 8이 40에서 5가 되고 8이 돼요. 8분의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약분하는데 3초. 3초. 약분했죠. 다음에는 4줄 분자 분모는요. 안쪽 내항끼리 곱하면 얘가 분모가 돼요. 바깥쪽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가 돼요. 가장 빠른 계산입니다. 분모가 얼마? 8, 1은 8. 분자가 얼마? 2, 5, 10. 따라서 4줄 공식은 빠르게 3초 내로 약분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분자 분모 몇 초? 2초, 합 5초입니다. 바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하든지 암산하시면 돼요. 얼마가 나오던가요? 1.25가 나와요. 따라서 1.25가 나옵니다. 따라서 4줄짜리 공식은 약분 몇 초? 3초. 다음에 분자 분모 몇 초? 2초. 빠르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7번도 똑같아요. 얘는 이제 수요 공급에서 탄력성인데요. 또 반복합니다. 4줄이잖아요. 800, 200만. 다음에 500, 100입니다. 자, 약분합니다. 몇 분의 1? 5분의 1.
약분은 몇 분의 1? 4분의 1. 여기까지 몇 초? 3초 내. 분모가 얼마? 5. 분자가 얼마? 4. 여기까지 몇 초? 2초. 5초 만에 끝내요. 그리고 계산하든지 암산하든지 얼마가 나와요? 0.8이 나와요. 그래서 4줄짜리 8이니까 이 4줄짜리 분자분모, 분자분모 이 4줄 공식 이 두 가지도 언제나 A급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다음에 8번요. 8번 보게 되면 아래 식을 활용하여 P 값을 구하시오. P. 1차 방정식이죠. P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비율입니다. 수요 공급비율에서 특히 균형 가격 계산입니다. 여기서 별도로 균형 가격이 P가 됩니다. 그래서 P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식을 볼까요? 1400 마이너스 2P 이꼴 200 플러스 4P예요. 숫자하고 P가 섞였으니까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숫자끼리 모아주면 얘가 건너가잖아요. 이 건너가는 게 다른 말로 이항시킨다 합니다. 이항시킨다. 항이 넘어갑니다. 이항시킬 때 부호가 그대로 갑니까? 부호가 바뀝니까? 그건 아시죠? 그래서 자 부호가 바뀐다 해서 친절하게 부호 바뀜 적어드릴게요. 기초과정이니까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꼭 2년 전입니다. 2년 전. 2년 전 제가 역시 저희 학원에서 예전에 수업을 하는데요. 20대 중반 후반의 아가씨입니다. 와세요. 자, 10%는 0. 얼마가 돼요? 0.1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봐서 퍼센트를 전혀 몰라요. 퍼센트를요. 네. 퍼센트는요, 우리가 초등, 중학교, 과정거 치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를 모르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퍼센트 모르면요, 이것도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나 싶어서 기초과정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부호 바뀜 적어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요. 4 더하기 6은 얼마? 10. 당연하잖아요. 그럼 이제 넘겨주면 뭐 마이너스 6이잖아요. 부호만 바뀌잖아요. 그럼 4 이꼴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러니까 4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항대로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중요합니다. 이제 숫자끼리 모아주면 암산하면 마이너스 200이 넘어가잖아요. 합해서 얼마? 1200.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합해서 몇 P? 6P. 그러면 정리하면요. P 값은 얼마가 나와요? 200이 나와요. 따라서 균형 가격은 얼마? P는 200이다. 균형 가격은 항상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얘도 전부 다 A급입니다. 9번은 복잡하죠. 9번요. 자, 1억 곱하기 분자 분모가 5개 나와요. 자, 100, 105, 150. 다음에 100, 110, 300, 280. 자, 이런 계산 과정은 정확히 어디서? 3방식에서요. 감정평가 3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나와요. 여기서 구해주는 가격은 바로 비전 가격입니다. 항상 비전 가격 구할 때 무조건 이 식이 나와요. 1월, 2월 정규반 공부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비전 가격 공식은 사례 가격 1억 곱하기 사시지계면 저절로 이제 기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시지계면 5가지를 곱하게 돼요. 그럼 이제 비전 가격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서툰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요, 고민을 해요. 일일이 하나씩 버려 100 나누기 100, 1이 나오겠지. 105 나누기 100, 1.05가 나오겠지. 일일이 다 풀어서 이제 몸이 고생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다 곱해주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100%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그대로 뭐 한 줄로 쫙 계산하면 돼요, 쫙. 그리고 또 분자, 분모 숫자가 똑같으면요, 생략 가능하다.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뭐 1억 곱하기 105 나누기 100 곱하기 90 나누기 105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한 줄로 쫙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9,240만 원 나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요. 10번이 복잡해요. 10번 되게 복잡합니다. 자, 4억 8,4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복잡합니다. 자, 얘가 어디서 쓰이느냐? 3방식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에서 또 원가법이 나와요. 원가법에서 감가수정 방법에서요, 정액법이 나옵니다. 정액법으로 복선가격 구할 때 꼭 이 공식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얘도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소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일반 사칙 계산기는요, 괄호 기능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한 줄에 한 번에 계산이 안 돼요. 이럴 때는 괄호를 먼저 풀어줘요. 소괄호 먼저 풀어줍니다. 얘는요, 암산대죠. 얼마? 0.9. 그럼 이제 계산하면요. 자, 곱하기가 먼저죠. 그럼 곱하기 먼저 하자. 이만큼요. 그러면 0.9 곱하기 2 나누기 30 불러줘요. 얼마 나오는지. 0.06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에 전체를 보니까 1 빼기 0.06은 얼마? 0.94가 나와요. 다 풀었잖아요. 예. 가장 빠르게 푸는 게 소괄호 풀고 곱하기 해주고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돼요. 가장 빨라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거 빠졌네요. 4억 8,400이니까. 4억 8,400 곱하기 0.9 써주면 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54, 960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10번 흐름도요. 계산이 처음 풀면요. 좀 당황이 되고 조금은 부담은 돼요. 결론. 이상의 10개 이 계산 과정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자 손가락 연습이 아닙니다. 앞으로 1년 동안요. 가장 많은 시기에 거의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계산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스타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범위에서요. 결국 계산 과정은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산기는 부담이 없다. 빨리만 두드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두드리니까 5분이 시간 걸려. 얘가 이제 시간 지체가 되고요. 얘도 시간 지체가 되고 푸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항상 틀린 부분을 공략하세요. 자꾸 반복하세요. 빨리 연습하세요. 빨리. 그래서 자,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요. 계산기는 빨라지고요. 예. 이미 계산기는요. 부담 없이 숙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과정이 우리 계산 문제의 거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기 연습을 통해서 거의 나오는 흐름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야지 계산 문제가 빨라집니다. 연습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이제 계산 문제 기초 예제가 10문제 나옵니다. 10문제. 그러면 1번부터 풀기 전에요. 계산 문제는 막연히 문제 보고 푸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그 공부 방법이 있다. 계산 문제는요. 반드시 2개의 방법을 숙지하고 2개의 방법을 통해야지 계산 문제는요. 거의 완벽합니다. 이 2가지가 계산 문제 공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공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공식 암기. 항상 계산 문제는요. 공식을 암기해서 그 공식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공식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이렇게 10가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공식에다가 숫자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필히 공식이 암기됩니다. 그러면 공식에 부담을 가져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부담을 가져. 왜? 입문이고 처음 하니까. 공식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공식이 시험 코앞에 다가서 7월달, 8월달 코앞에 다가는데 공식을 하나도 암기가 안 됐어요. 떨어질 확률이 가장 높아요. 공부를 완전 엉터리로 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요. 7월달, 8월달 거쳐서는 안 돼. 5월달에 암기가 다 돼야 됩니다. 공식이. 공식이 몇 개 될까요? 100개요. 100개면 부담이 되겠지. 택도 없습니다. 50개요. 택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공식은요. 한 30개 안팎. 30개 안팎. 하지 마세요. 영어 단어 30개 암기한다고 치면 돼. 영어 단어 30개. 예. 영어 단어 30개 장난인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공식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긴 영어 단어 30개 암기한다. 장난인다 아시겠어요? 예. 공식 부담 갖지 마시고 공식을 이꼴 영어 단어 하게 되면요. 영어 단어 별거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중학생 학생들요. 영어 단어 하루에 30개씩 암기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루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에 공식 30개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공식은요. 따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능은 좌뇌다 좌뇌. 머리 좋다고 시험 붙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문에 뭐 우뇌. 이거 뭐 공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느냐. 그래서 다음 달 1월 달에요. 첫 시간에 1시간 걸려도 어떻게 공부하면 아주 여유있게 학교 가느냐. 그 공부 방법 확실한 거요. 11가지 소개합니다. 그것만 따라가면요. 백발백중 고득점, 백발백중 동착객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암기 노트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거. 자, 이 노트 하나 준비해가지고요. 공식을 30개만 적어주면 끝나, 그냥. 30개만. 그리고 이 암기 노트 갖고요. 어떻게 암기하지? 쉬는 시간. 읽어주고요. 전철로 이동하면서, 잠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밥 먹으면서, 또 화장실에 똥 누면서요. 그 자투리 시간, 그걸로 암기 철철 넘쳐요. 민계공, 암기. 예. 그 자투리만 틈새 시간 활용해도요. 암기 백발백중입니다. 암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마저 안 하고 맨날 암기 안 하니까 7, 8대면 쩔쩔매잖아요. 예. 그래서 틈새만 활용하면요. 무조건 암기는 철철 넘쳐요. 이럴 때 이제 암기 노트를 활용하시면요. 암기 따위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무조건 해결되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공식이 암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와요. 다음에 암기되었다 하게 되면 자, 여러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딱 보자마자 자, 이렇게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온다면 1년 뒤 시험은요. 시간이 넘치겠다, 시간 모자라겠다. 모자라겠다 말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제 빠르게 연습해, 빠르게. 뭐죠? 숙달하자. 그래서 반복입니다. 반복입니다. 즉, 매일 푸는 습관입니다. 매일 푸는 습관이다. 그러면 이제 학교는 기본서 나왔을 거예요. 그럼 계산 문제는요, 욕심내지 마시고, 자, 기본서 보게 되면 다른 별로 예상 문제마다 계산 문제 다 섞였습니다. 계산 문제 다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풀어도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계산 문제만 1월 1일부터 10월 말 10일까지 300일. 300일 동안에 매일 하루 2문제. 하루 2문제는요, 티타임입니다. 10분 안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매일 2문제씩 풀면 300일이면요, 600문제를 풀어. 그걸로 1차 무조건 합격입니다. 1차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걸 하나도 아니에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세워라, 내워라, 가거라, 계산 문제 손도 안 대고요. 완전 수능 때 공부를 엉터리로. 저한테 사기당했다 치고요. 손은점 치고 기본서가 딱 나왔다. 예. 무조건 습관적으로 1월 1일부터 하루 2문제만 풀어버려 그냥. 밥 먹고요. 점심 먹고 10분, 15분 동안에 속았다 치고요. 풀어버리면요. 보세요. 무조건 1차 합격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매일 반복하면요. 계산 문제 기가 막히게 빨라지고요. 계산 문제 잘하면요. 잘하는 만큼 이꼴 학교는 잘합니다. 이꼴 학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부는 습관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는요. 매일 반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만 아시고요. 절대 남한테 가르쳐주지 마세요. 안 하면 헛방이야. 예. 헛방이야. 그래서 6개월 지나가 버려. 다른 학생들하고 차별화돼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집니다. 아시겠어요? 확 달라집니다. 자, 계산 문제는요. 공식이 암기되면요. 요 식이 나와요. 반복하면요. 요 식이 빨리 그려져, 빨리. 계산도 빨라지거든요. 그걸로 아웃입니다. 항상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흐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문제 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참고로 기초예제가 10문제지만은요. 제가 강의를 오래 하면서요. 이 10문제에서 매년마다 항상 2문제에서 3문제가 언제나 출제가 돼요. 오늘 기초서만 들어도 내년 시험 무조건 2문제 나옵니다. 무조건요. 이미 2문제 찍어드리잖아요. 많이 나올 적엔요. 4문제, 5문제 나와. 대박입니다. 아시겠어요? 참고로 28회 때 올해 시험은요. 이 10문제에서 정확히 2문제가 나왔습니다. 2문제가요. 그중에 한 문제가 1번이 있죠. 균형가격. 1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프린트에서 9번 문제. 9번. 자, 9번이 그림이 볼 거예요. 허퍼의 상권 분석 모형입니다. 그래서 1번과 9번이 올해 각각 출시되었고요. 그래서 자, 오늘 기초만 들어도요. 틀림없이 내년에 최소한 2문제는 지켜져요.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거보다 얼마나 좋아요. 2문제 따고 들어가니까 벌써부터. 입문과정에서부터. 문제 보겠습니다. 1번이요. 1번은 문제가 뭐냐. 바로 문제 볼게요. 수요 함수가 QD 이꼴 700-2P. 공급 함수가요. QS 이꼴 100 플러스 P일 때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은 묻습니다. 요거 묻죠. 균형 가격 P 구하시오. 이미 식은요. 앞에서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1번 문제 원리가 뭘 말하느냐? 그러면 요 그래프 아시잖아요.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에서 불러주세요. 수요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공급은 무슨 모양? 우상향.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요. 균형량이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이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 P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 아는 거잖아. 여기다가 대문자 Q만 넣어주면 돼. QDQ에서. 이때 대문자 Q가요. 함수. 그래서 수요 함수, 공급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보니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QD 이꼴 700-2P가 돼요. 다음에 QS 이꼴 100 플러스 P가 돼요.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봅니다. 수요 함수가 이꼴 700 마이너스 2P가 되고, 다음에 공급 함수가 100 플러스 P가 돼요. 결국 이 그림 보니까 수요 함수 이꼴 공급 함수가 일치되니까 균형이 나오더라. 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두 개 함수를 어떻게 이꼴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일치합니다. 700 마이너스 2P 이꼴 100 플러스 P다 하니까 요 식이 8번에서 이런 문제 풀었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지. 넘어가면 부호 바뀌는 거 아시죠? 암산 얼마? 600.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합해서 얼마? 3P. 그러면 P가 얼마가 돼요? 200. 따라서 균형 가격 얘가 200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가격이 200 나왔으니까 다시 이 식에다가요. P가 200이 나왔잖아요. 200. 또 P가 200이 나왔잖아요. 원래 식에다 200만 대입하면 돼요. 그럼 양도 일치가 돼요. 700 빼기 400은 얼마? 300. 100 더하기 200은 얼마? 300. 양도 300으로 일치가 되네. 그래서 양은 300이 됩니다. 그래서 양은 일치하니까 300이 나와요. 정답 가격은 200, 양은 300. 정답 4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겠어요. 근데 원래 나왔어요. 원래 28회 때. 이런 문제 나왔다. 이런 문제는요.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얼마든지 풀 수 있거든요. 이런 거 4개만 풀면 합격이야. 70점.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요 문제 딱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상급, 중급, 하급, 상중하 어디 속하겠다? 다 들으셨죠? 하급 하시면. 그리고 계산 문제는요. 하급 문제 2문제 받아먹고 거저 주는 거. 예. 그리고 상급 문제 한두 문제 나와요. 얘는요. 무조건 캔슬 버리시고 손도 대지 마시고. 중급 문제가 8문제 잡았을 때 10문제 말고 이럴 때 4문제, 5문제 나오거든요. 이거 다 풀지 마시고 딱 2개만 건지자. 하급 둘, 중급 둘. 그럼 몇 점? 10점, 10점. 게다가 또 4개 안 풀었잖아요. 한 줄 작고도 재수점 한 개 더 맞지. 그럼 12.5점요. 그러면요, 7점 기분 좋게 넘어가. 얼마나 재밌어요, 계산 문제. 다 풀면 망해요, 아시겠어요? 다 풀면. 제가 전부 다 풀지 말라고 합니다. 반을 버려요, 반을. 반만 풀어도 뭐, 하급 둘, 중급 둘. 계산 문제 장난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하니까 힘드는 거지. 그래서 하급 둘, 중급 둘 해도 학교는 70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은요. 끝에 보니까 뭘 묻지? 탄력성. 탄력성은 얼마인가 묻습니다. 그러면 박스 보니까 또 공식 보자. 항상 공식 문제 봐야 됩니다. 공식이 암기돼야 됩니다.
가격 탄력성은요, 2줄짜리 공식과 4줄짜리 공식입니다. 사실 둘 다 필요해요. 지금은요, 4줄짜리 공식. 앞에서 풀어봤죠? 탄력성, 여기서요. 분자분모, 4줄 공식 풀어봤잖아요. 예. 이게 지금 2번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공식 보고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푸니까요.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도요. 기본 이론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론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탄력성은 뭘 말하느냐. 원래 탄력성은요. 개념을 간단히 본다면 물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주게 되면 그 결과 반응이 달라집니다. 충격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더라. 이것을 퍼센트, 비율로 표시한 것이 바로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불호선 학에서는요. 어떤 충격,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주니까 그 반응은요. 수율량이 달라지더라. 수율량이 변하더라. 얘가 반응이 돼. 즉 비싸니까 적게 산다. 반응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탄력성입니다. 그냥 간단한 예를 들게요. 자, 요즘에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주변에 이제 큰일이 생겨요. 갑자기 어느 친구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 가까운 분들 또 이제 큰일이 생겨요. 그때는 이제 큰일이니까 아무리 바빠도 문상은 꼭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이 생겨서 장례식 짱 들려서 문상하면서 비롯해 부의금 주죠. 물론 보통 10만 원 내겠지만은요. 5만 원 잡을게요. 부의금을 5만 원 주고 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충격을 줬어요. 자, 문상 갔지? 부의금 5만 원 냈거든요. 그럼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거꾸로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대. 그러면 이 친구는 꼭 저한테 와야 됩니다. 그렇죠.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 얘는 와서 부의금을 얼마 낼까? 5만 원입니다. 얘가 뭡니까? 충격과 반응이 똑같아 말입니다. 네. 이럴 때가 바로 충격과 반응이 똑같으면요. 탄력성은 이꼴 1이 된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 5만 원 부의금 냈더니 우리 집에 큰일이 생기니까 우리 집에 왔어요. 뜻밖의 부의금을 10만 원씩 냅니다. 대박입니다. 제가 얼마나 미안할까요? 한편 기분은 좋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 친구가 부의금 방명록이 있죠. 이것을 아마 잃어버렸을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기억이 안 나서 10만 원 받았겠지 하면서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몇 배나 커졌지? 2배. 반응이 2배 크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2배나 크다. 탄력성은 2배, 2가 됩니다. 굳이 본다면요. 분자 분모에서 분모가 충격입니다. 뭐? 가격 변화. 다음에 분자가요. 반응이다. 선행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이 얼마? 5만 원. 반응이 얼마? 10만 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반응이 2배나 크대 말입니다. 얘가 탄력성입니다. 제가 충격을 5만 원 줬는데 우리 집에 큰일 생기니까 이 친구가요. 부의금에다가 봉투에다가 3만 원, 꼴랑 3만 원 넣어요. 좀 기분 나빠요. 그죠? 예. 반응이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충격을 5만 원 줬는데 반응이 3만 원이야. 얼마가 돼요? 0.6. 그래서 이때는요. 탄력성이 0.6이 된다. 반응이 작대 말입니다. 항상 기준을 1로 봤을 때 1보다 크면 반응이 크다. 이것을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반응이 작잖아. 작으면요. 비탄력적이다. 얘가 비탄력적입니다. 반응이 크면 탄력적. 반응이 작으면 비탄력적입니다.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분명히 충격을 5만 원 줬는데 우리 집이 큰일이 있는데 쌩까요. 콧배기도 안 보여요. 예. 예. 나쁜 놈이죠. 그죠? 예.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전혀 없다. 이때는요. 반응이 전혀 없다. 해서 얘네 반응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탄력성은 0이 된다. 그래서 탄력성은 0이 되고요. 극단적이죠. 완전 비탄력성입니다. 완전자가 붙어요. 이러면 탄력성 하게 되면 결국 가격 변화 충격에 대해서 수량의 변화가 반응을 보인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탄력성이다. 그래서 박스 보면 공식이 조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스 보게 되면요. 2줄 공식과 4줄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식 볼까요? 자, 가격 탄력성 이퀄. 자, 2줄 공식인데 충격이 바로 가격 변화 충격입니다. 가격 변화율. 반응이 수요량이 변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법칙은 공부했잖아요. 비싸니까 적게 사요. 비례, 반비례. 비례 법칙입니까? 반비례 법칙입니까? 비싸면 적게 산다. 뭐? 반비례 법칙.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반대로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얘가 비싸면요. 적게 산다 말입니다. 그럼 항상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항상 부호가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음수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면 뭐? 절대값.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 부호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입니다. 다시 4줄 공식이다. 4줄 공식. 네 줄 공식이면 가격 변화율 이 자체가 바로 분자 분모해서 다시 자, 분석하면 분모가 원래 가격. 공식 그대로 보시면 돼요. 원래 가격입니다. 다음에 분자가 가격 변화분입니다. 다시 얘가요. 비율이니까 다시 분자 분모. 원래 수량입니다. 다음에 수요량이 변화분입니다. 얘가 4줄짜리 공식입니다. 그리고 부호를 무시하자 절대값. 그래서 지금은요, 이 4줄짜리 공식을 풀어보자 말입니다. 문제 볼게요. 어떤 부동산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 수요량은 2,000제곱미터. 볼까요? 자, 임대료가 또는 가격이 얼마일 때? 100만 원일 때. 자, 수요량은 얼마? 2,000을 사요. 그러면 임대료가 120만 원으로 증가하였더니 수량은요 1,500으로 감소했대요. 임대료가 120만 원으로 오르니까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비싸니까 적게 산다, 1,500으로 감소가 되었대. 이때 탄력성 구하시오. 어차피 뭐 단위는 같으니까 일단 생략 떨어버리고요. 그래서 100일 때 2,000개 살려고 했는데 120 올라가니까 비싸니까 적게 산다, 1,500개를 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변화분 따지자. 왜? 변화분. 그럼 이때 변화분이 얼마입니까? 20. 상승하라. 상승. 다시 변화분 얼마? 500. 증가 감소. 감소. 그러니까 이제 부호를 음수니까 부호를 무시하자. 부호는 무시합니다. 풀서 끝나세요. 이것 보고 4줄 공식에다가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원래 가격은 100입니까? 120입니까? 예, 100. 잘 수 있잖아요, 100. 가격 변화분 얼마? 20. 어려운 거 없어요. 원래 수량은 2,000이다, 1,500이다. 2,000. 수요량의 변화분 얼마? 500.
그래서 원래 가격, 변합은, 원래 수량, 변합은 끝. 그러면서 계산하는데 먼저 기억나시죠? 약분하는데 몇 초? 3초. 자, 몇 번에 몇? 5분의 1. 약분하면 얼마? 4분의 1. 몇 초? 3초. 다음에 얘가 분모가 돼요. 분모가 얼마? 4. 분자가 얼마? 5. 여기까지 몇 초? 2초. 계산하든지 암산하든지 얼마 나와요? 1.25가 나와요. 따라서 정답 1.25가 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까지 봤고요. 쉬었다가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